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직해커 헤이오입니다. 오늘은 상황에 따른 소싱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소싱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하나의 영상으로는 담을 수가 없을 것 같기에 초급 단계부터 하나씩 업로드 해갈 예정입니다. 또한 평소라면 원래 대본을 작성하고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리얼리티를 위해서 대본 없이 그냥 바로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 아이템 발굴에서 키워드의 이제 검색량, 그리고 상품 수, 그리고 경쟁 강도, 그리고 여기 키워드 분류, 쇼핑성, 정보성인지 이 정도만 보시고 계속 여기만 이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그래서 상품 소싱의 결과는 저는 내가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지속하기 어려우면 좀 힘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 좀 이제 심화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부터 또 다룰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어떤 걸 소싱할지 알아보기 전에 소싱한 상품의 매출은요, 카테고리, 즉 키워드와 카테고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를 적게 해서 순위를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는 그만큼 매출 기대값이 낮고요. 투자를 많이 해야 순위를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는 그만큼 매출 기대값이 높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의 꿀 키워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상품을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이제 초보분들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제가 했던 상품 중에 검색량이 2000이었어요. 거기에서 3위까지 갔었죠. 3위를 찍으니까 그 상품 하나로 월 매출이 4000에서 5000이 나왔어요. 실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은 좀 상품을 많이 보시고 좀 많이 익숙해지셔야 가능한 부분이고, 내 자본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본이 별로 없으면 큰 시장에 도전하기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큰 시장에 도전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자본이 적은 상태에서 한번 도전했다 실패하면 그걸 다시 계속 지속하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요. 그런 분들은 중소형 키워드, 작은 시장에서부터 판매를 일으켜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큰 시장으로 이동하셔야 해요. 다만 이제 작은 시장이니만큼 순위 작업이 쉽잖아요. 거기서만큼은 최상단에 가셔야죠. 그리고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요, 처음부터 중대형 키워드로 가세요.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그 반대의 말도 있기는 한데, 이커머스에서는 높은 확률로 용의 꼬리가 낫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키워드를 찾기 전에 생각을 한번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락을 걸어 놓은 키워드가 있어요. 이 락 걸린 게 뭐냐면, 특정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1위부터 특정 순위, 키워드마다 좀씩 다릅니다. 특정 순위까지 가격 비교로만 쫙 묶여있고, 그 다음부터 가격 비교가 아닌 단일 상품이 등장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네이버가 락을 걸어 놓은 거예요. 이 락을 거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트래픽의 과열, 그리고 가품, 존재하는 곳, 브랜드를 조금 밀어주는 곳,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보셔야 해요. 왜냐면 그 락이 걸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위부터 40위까지 네이버가 락을 걸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상품을 올리면 41위가 최대 순위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위로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려면 내 브랜드가 엄청나게 유명해져야 돼요. 내 상품이, 내 스토어가.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게 아닌 이상 절대 못 올라가기에 그런 키워드는 웬만하면 피하셔야 하고, 대부분은 메인 키워드 자체에 락을 걸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서브 키워드들에서 판매를 기대해 보아야 합니다. 자, 락 걸린 키워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매트리스가 있죠. 보시면 1위부터 여기 33위까지 다 가격 비교로 묶여있죠. 여기까지 락이 걸린 거예요. 이 락이 걸리는 그 순위까지는 이것도 매번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30위까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까지 걸려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나도 락에 걸릴 수 있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 업체가 지금 사실상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떤 노력을 해도 2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락을 거는 건 어떻게 거냐면, 이 상품의 적합도 점수를 만점을 줘버려요. 검색 엔진은 항상 적합도가 원래는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점수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면 절대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락을 걸리는 것도 계속 사라졌다 늘어났다 하고, 특정 네이버가 어떤 업데이트를 준비할 때는 락을 한번 특정 기간 동안 다 풀어버리기도 해요.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앞치마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락을 거나 싶죠. 보시면 1위부터 30위까지 묶음 상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락 걸린 키워드고, 가장 최근에 락이 걸린 건 목걸이에요. 원래 여기는 락이 걸리지 않았었어요. 1위부터 40위, 여기까지 39위, 40위까지 걸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지금 락이 걸려 있습니다. 원래는 단일 상품이 굉장히 많았던 키워드예요. 근데 여기는 트래픽이 좀 과열됐어요. 그래서 락이 걸린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머그컵이 있나요? 머그컵도 락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1위부터 30위까지 락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상 얘가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이렇게 30위까지만 락 걸리고 31위부터 막 있는 거, 이런 거는 어차피 40위까지는 1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래도 내가 여기 1페이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격 비교 상품 많이 구매를 하지 않기에 판매가 되긴 합니다. 근데 1위부터 40위까지 락이 걸려 있으면 그거는 좀 힘들어요. 2페이지로 넘겨야 그때부터 이제 단일 상품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은 좀 굉장히 힘들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캠핑 의자도 그럴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락 걸린 게. 여기도 보시면 락이 걸려있죠. 여기까지. 락 걸렸다는 얘기는 1위부터 특정 순위까지 전부 다 가격 비교로 도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락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그걸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 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피하셔야 한다 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또 가볼게요. 아이템 발굴을 해서 이렇게 보면 카테고리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하는데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부터 뭐 설정을 하겠죠, 대부분은. 근데 저는 이제 뭐 위에서부터 다 보는 편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오시다 보면은 검색 수가 있고 상품 수가 있어요. 자, 검색 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근데 고객들의 관심이 높고 많이 검색을 하면 어떤 게 벌어지느냐, 네이버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인기도 점수가 있죠. 그 중에서 클릭 점수가 있어요. 검색 수가 많다는 얘기는 클릭이 해당 검색 결과의 상품들에 많이 발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검색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순위 작업이 조금 힘들겠죠. 상품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냥 결론적으로 판매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정합했을 때 이제 경쟁 강도라는 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저는 경쟁 강도도 이제 보기는 보지만 이거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사가 있는 검색 수가 있는 것들 중에 상품 수가 조금 적은 것을 좀 선택을 해요. 물론 검색 수도 많고 상품 수도 많은 이런 데서 상위를 먹으면 매출이 어마어마해지겠지만, 사실은 저는 아주 큰 시장에서 노는 건 좋아하지는 않는 타입입니다. 그거는 이제 대표님들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검색 수 많은 거는 걸러요. 보통은 상품 수가 많은 것도 걸러요. 검색 수가 최소한 2000 이상은 되며 상품 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 카테고리에서 적은 것들, 보통 저는 상품 수는 50만 밑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상품을 선정을 했을 때 거기가 어려운 시장이냐 하면은 거의 90%는 쉽게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안 되겠죠.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겠죠. 매출이 없는데 그러면 의미는 없어요. 저희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늘 좀 대본을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말도 좀 더듬죠. 근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봅니다. 보면은 상품 수가 있죠. 레그 워머, 그리고 상품 수, 검색 수 어느 정도 되고, 상품 수도 제 기준엔 맞아요. 50만 밑에. 근데 요거는 이제 시즌이 좀 지났겠죠. 물론 이제 뭐 여름 시즌에 대한 다른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클릭해서 한번 봐야 되고, 쭉 보다 보면 엄청 많아요. 보시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시스루 양말, 무압박 양말, 뭐 마라톤 양말도 있죠. 이런 것들은 검색수 제 기준에 맞아요. 2000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상품수가 50만 밑에, 이거는 이제 69,000 밖에 안 되니까 판매자가 생각보다, 이 키워드를 쓰는 판매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눌러봅니다. 눌러서 사실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셔야 돼요. 밑에 내려오시면 종합 차트. 이게 지금 시즌을 타는가 안 타는가는 보셔야 돼요. 이슈를 한번 탔었는지 시즌을 타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슈 상품인지 시즌 상품인지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요건 봤을 때 요때만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또 계속 비슷하죠. 꾸준하다는 얘기예요. 검색량이 많지 않죠. 상품 목록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상품 목록 갑니다. 그 다음에 요 7일 데이터도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2주 전 월요일부터 일요일에 판매 건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개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1576이면 한 사람당 10개씩 샀으면 사실은 15,760개를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오는지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물론 좀 디테일하게 보려면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이 업체들의 재고량을 트래킹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판매량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저도 이제 판매량을 보는 이제 프로그램이 조만간 이제 오픈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보시면 어쨌든 판매량이 꽤 되죠. 꽤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요. 물론 상품에 대한 분석도 하고 경쟁사에 대한 분석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바로 소싱 바로 시작해서 상품 판매할 목록에 바로 작성을 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상품 수 69,850개, 검색 수가 이제 5,660회 밖에 안 되지만 매출이 이 정도 나오는데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조금 팔든 적게 팔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들어가요. 물론 준비는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바로 내가 내 역량을 발휘해서 상품을 어떤 걸 팔지 결정하고 바로 들어가셔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쟁사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에 영상에 다룰게요. 오늘은 키워드를 찾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럼 밑에 아까 뭐 시스루 양말도 있었죠? 여기는 매출이 어떨까요? 일단은 시스루 양말은 당연히 시즌을 좀 타죠. 그쵸? 겨울엔 내려갔다가 봄, 여름 이쯤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겨울에 내려갔다가. 그럼 지금 3월인데 그러면 한 요쯤에 있겠네요. 요쯤. 네. 요쯤에 있으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들어가면 조금 늦긴 해요. 내가 굉장히 빨리 상품을 준비하는 게 아닌 이상 좀 늦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요때 들어가야 돼요. 요때 준비해서 최소한 요때는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순위권에. 왜 그래야 되냐면요. 검색량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자연적인 고객들의 검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검색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상위권에 있는 상품들부터 자연스럽게 클릭이 찍히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거를 내가 이미 그 사람들은 그 클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때 들어가려고 하면 나는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순위 지키고 있으면서 자연 클릭을 받고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요때 순위 작업을 시작해서 바로 리뷰 같은 것도 다 쌓아놓고 준비 이미 끝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즌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전에 들어가셔야 해요. 늦어도 2개월 전. 요것도 이제 보면 판매량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루 양말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도 꽤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팔리는 것을 보여주죠. 일단 내가 뭐라도 한번 팔아보고 재미를 붙여보겠다 하시면 이런 거 그냥 들어가서 팔면 말도 안 되는 상품만 아니면 무조건 팔립니다. 무조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안 해요. 이런 것도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된다. 보시면 지금 패션 잡화에 양말만 놓고 지금 보는데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시즌 상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지금 보시면 아이템 발굴에서 보시면 기간 30일, 최근 30일로 놓고 지금 본 거잖아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제 보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 검색량이 얼마나 정도 됐는지 크리스마스 시즌 키워드 상품을 좀 보려면 과거 선택해 놓고 작년 겨울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렇게도 확인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요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쉬운 것들부터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좀 큰 데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무합방 양말 좋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많이 파는 거는 양말에서 양말 키워드 상위에 있으니까 많이 파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양말 키워드도 중목, 장목 양말, 여성 양말 카테고리고 무합방 양말도 여성 양말의 중목, 장목 양말 카테고리이기 때문이죠. 보시면 여기 1위가 긴 고양이에요. 양말에 긴 고양이 여기 있죠. 양말 키워드에서
상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지 무합방 양말에서 팔리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양말 키워드에 있으니까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큰 키워드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무합박 양말이지만 어쨌든 양말에서도 순위를 잡고 있기에 판매량이 무합박 양말에서도 압도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위를 가실 때는 애매하게 위치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1, 2, 3, 4위 안에는 한번 찍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못 찍겠다고 하면 최소한 6위 안에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뭐 다른 애들도 있죠. 언바의 가방도 있고 뭐 지하월드도 있고 여기 보시면 양말 키워드죠. 여기에 아까 있던 업체 언바의 가방과 지하월드가 없죠. 이렇게 여기 없는데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무합박 양말 키워드에서 판매가 된다고 봐야 돼요. 혹은 뭐 이제 무합박 양말과 비슷한 이제 같은 맥락의 키워드가 임산부 양말이 있어요. 여기. 근데 무합박 양말이 조금 더 검색량이 많죠. 요런 거는 사실은 무합박 양말에서만 순위에 들어도 어쨌든 판매는 일으킬 수 있다. 거기서 내가 많이 팔고 적게 팔고의 차이는 내가 위치한 순위와 내 상품의 퀄리티 혹은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했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기에 그거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아볼 만은 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즌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키워드 극시즌이 있죠. 시즌은 이제 그냥 시즌과 극시즌이 있는데 그냥 시즌이라고 하면 좀 시즌이 좀 긴 것, 그 극시즌은 시즌이 좀 짧은 것. 요 크리스마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극시즌에 해당하죠. 그 해당 크리스마스 기간에만 팔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순위 작업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을까요? 이미 지났는데. 그리고 다음 크리스마스 오기까지 해당 시즌이 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보시면 10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나는 최소한 이때부터는 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즌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10월이면 2달 전이죠. 네, 2달 전인데 최소한 요때는 들어가셔야 한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요때까지 순위 작업을 할까요? 대부분은 안 합니다. 물론 좀 깨어있는 사람은 계속 요때부터 순위 작업을 슬슬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안 하고 한다고 해도 그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약하게만 순위 작업을 해놓고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요때 내가 좀 세게 들어간다 하면은 굉장히 쉽게 순위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순위를 잡은 상태에서 자연 클릭을 받고 이때쯤 들어오는 업체는 나를 이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돈 진짜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 업체는 다 떨어지고 먼저 들어간 업체들이 순위 잡고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시즌 상품 항상 좀 일찍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왜 했느냐, 상품 목록을 보시면 이전에 많이 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리뷰가 많이 있죠. 예. 뭐 적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안 팔리잖아요. 이걸 누가 사요 지금 크리스마스 오르고. 근데 빅파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품에 들어갑니다. 저는 너 이거 시즌이 아닌데 이거 안 팔리는데 그럼 지금 못 팔아? 라는 의문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인기도수 놓고 전체 상품에서 인기도수 놓고 항상 보세요. 그러면 이제 최근 3일간 가장 많이 팔린 개수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 돼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 3일간 이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됐다는 얘기죠. 개수로. 와, 이런 것도 팔아? 그래서 지우개 청소기를 그냥 검색해 봐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죠? 검색량 좀 되면서 상품 수 많지 않고. 이게 셀까요? 여기는 굉장히 쉽게 순위를 잡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파는구나. 와, 너 이런 거 팔아서 많이 파는구나. 그럼 얘가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 왜냐면 지금 여기서 1위거든요. 내가 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지, 혹은 그 외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빨대솔이라는 키워드, 저는 이제 이건 처음 보는데 그냥 검색해 보는 거죠. 어쨌든 얘는 팔고 있잖아요. 리뷰도 많고. 근데 이건 젖병솔인가 보네요. 젖병솔, 빨대 세척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게 메인 키워드인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대솔, 세척솔, 젖병솔 좀 다른 것 같아요. 빨대솔이랑 젖병솔은 좀 상품군이 카테고리는 같지만 상품군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빨대를 세척할 때 쓰는 거고, 젖병솔은 젖병 세척할 때 쓰는 거니까 상품군은 달라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키워드들도 한번 보시고, 그럼 아까 전에 그 빨대솔 한번 가볼까요? 이거죠? 1위에 묶음 상품으로 돼 있네요. 이거를 사실 이제 제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실제로 얼마나 파는지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판매를 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뭐 실리콘 주걱, 이것도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일단은 제 기준엔 맞아요. 이거 보시면 당연히 시즌이 있을 리가 없고, 어쨌든 팔고 있죠. 사람들이 팔고 있어요. 실리콘 주걱을 검색한 사람들은 당연히 실리콘으로 된 주걱을 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걱이라는 키워드에서 상위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얘는 파는구나, 그럼 나도 팔아볼 수 있겠네.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잘 팔고 있으면 내가 얘를 어떻게 이겨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들어가세요. 그게 소싱이든 위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있게 자신이 잘하는 분야로 해서 들어가서 팔아보고 판매가 되는 것도 좀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의 업체를 클릭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뭘 많이 파는가, 이런 거 이제 보다 보면은 새로운 시장도 이제 보게 되고 재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체만 해도 지금 볼 게 많죠. 베스트 찍힌 거는 그냥 다 보세요. 얘가 지금 몇 위에 있고 해당 키워드에서, 그리고 몇 개나 팔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얘는 지금 어떻게 했기에 이게 지금 팔리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분석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 보면은, 옛날에 1, 2년 전만 해도 순위 작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경쟁이 과열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경쟁 과열된 키워드들이 존재는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은 돈이 좀 적게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50 트래픽, 그러니까 슬롯이라고 하죠. 트래픽은 그냥 50 슬롯, 보통 한 슬롯의 이제 트래픽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옛날에 한 50 슬롯을 써야 됐던 키워드, 그러니까 1페이지 상위에 가려면 지금 10슬롯이면 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굉장히 약해졌고, 저는 오히려 요즘이 좀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이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쇼핑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운 지식,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지속성, 이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품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가공을 하면서 얘기하느라, 물론 지금 대본도 없기도 하고 가공을 하면서 얘기하느라 설명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라이브 강의를 할 거거든요. 카톡방에서. 거기에서 좀 이제 질문 답변 시간도 좀 갖고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카톡방도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소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대본 없이 그냥 하려고 하고,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은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카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다 답변은 못하거든요. 사실 하는 일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답변은 못하지만 최대한 답변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카톡방에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쇼핑 쪽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요즘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핫하죠. 국내 셀러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알리익스프레스도 입점이 가능하잖아요. 테무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알아보는 중이니까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런 것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이버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들도 하나씩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